파트 3.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챕터 8.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 1940년대의 네덜란드 과학자로 훗날 노벨상을 수상하는 니코 팀버겐은 제갈매기 추적 조사를 통해 동기부여 요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종종 북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날아다니는 흰색과 회색 새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 자란 제갈매기는 부리에 작은 붉은색 점이 있는데 팀버겐은 막 부화한 어린 새들이 먹이를 먹고 싶을 때면 그 점을 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판지로 가짜 부리가 달린 새의 머리를 만들어 부모 새들이 자리를 떴을 때 둥지로 가서 어린 새들에게 이 모형을 주었다. 부리는 딱 봐도 가짜였고 그는 아기 새들이 가짜 부리를 완전히 거부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 새들은 판지 부리에 찍힌 붉은 점을 보고는 그것이 엄마의 부리라고 되는 양 마구 쪼아댔다. 아기 새들은 분명 이 붉은 점을 선호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 같았다. 또 아기 새들은 점이 클수록 더 빨리 쪼았다. 팀버게는 거대한 붉은 점 3개가 찍힌 부리를 하나 만들어 둥지에 가져다 두었다. 그러자 아기 새들은 기쁨의 경을 날뛰면서 살면서 본 가장 큰 부리라도 되는 듯 붉은 점들을 쪼아댔다. 팀버겐과 동료 연구자들은 다른 동물들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회색 기러기는 땅에 둥지를 짓는데 종종 엄마 기러기가 둥지를 떠났을 때 알 하나가 둥지 바깥에 굴러나오기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러기들은 알이 있는 곳까지 뒤뚱뒤뚱 걸어가 부리와 목 사이에 끼우고 다시 그 알을 둥지로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팀버게는 기러기들이 둥글기만 하면 어떤 물체는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당구공이든 정구든 기러기들은 둥지를 가지고 왔다. 한 기러기는 엄청나게 애쓴 끝에 배구공을 가지고 와서 둥지에 놓기까지 했다. 아기 제갈매기들이 붉은 점을 자동적으로 쪼아내듯 회색 기러기들 역시 본능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마치 근처에서 둥근 물체를 보면 물려서 둥지로 가지고 와야 해. 둥근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가져오는 게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렇듯 동물들의 뇌에는 행동에 관한 특정 법칙들이 미리 탑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 규칙이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반짝하고 켜지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과장된 신호들을 초정상 자극이라고 부른다. 초정상 자극은 붉은 점 3개가 찍힌 불이라든가 배구공 크기만한 알같이 생긴 실제보다 더욱 강화된 자극으로 보통의 반응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끌어낸다. 인간도 역시 과장된 현실에 빠지곤 한다. 예를 들어 정부들은 우리의 보상 체계를 광분 상태로 몰아간다. 야생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수십만 년간 사냥과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뇌는 염분, 당, 지방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끔 진화했다. 이런 음식들은 대개 칼로리가 높으며 고대 선조들이 사바나를 떠돌던 시기에는 무척이나 희귀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다음 식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몰랐기에 가능한 한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열량 과다 환경에 살고 있다. 음식은 풍부해졌지만 뇌는 여전히 부족한 듯 계속해서 음식을 갈망한다. 염분, 당, 지방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더 이상 건강에 이득이 되지 않지만 갈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뇌의 보상 중추가 5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식품 산업은 진화적 목적 저 너머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본능을 확장시키는 데 의존하고 있다. 식품 과학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봉투, 상자, 유리병 등에 담긴 거의 모든 식품들은 가공, 조합되고 조미료가 추가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되어 있다. 식품 회사들은 포테이토 칩을 최고로 바삭하게 만들고 탄산음료에 가장 많이 거품을 넣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 또한 입안에서 음식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즉 식감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는 노란 빛깔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라는 조합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다른 가공식품들 역시 동적 대조가 강화되어 있다. 이 말은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움과 같이 여러 감각들을 조합한다는 의미다. 바삭한 피자 크러스트 위에 녹아내린 치즈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바삭한 오레오 쿠키 가운데 필링된 부드러운 크림층을 떠올려보라. 반면에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은 계속 똑같은 심감을 제공한다. 케일을 입안에서 17번 씹으면 어떤지 생각해보라. 곧 우리의 뇌는 케일의 맛에 흥미를 잃고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피자처럼 동적 대조가 극대화된 식품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더 먹고 싶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 식품과학은 각각의 음식들에서 더 없는 행복을 찾아 고군분투한다. 소금, 설탕, 지방의 세심한 조합으로 뇌를 흥분시키고 계속 그것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다. 결과는 물론 과식이다. 소금, 지방, 설탕, 밀가루가 포함된 식품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매혹적이기 때문이다. 먹는 행동과 비만에 대한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스테판 구예네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뇌를 흥분시키는 신호에 무척이나 잘 반응하게 되었죠. 현대의 식품 산업 그리고 여기에 저당 잡힌 과식 습관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의 한 예일 뿐이다.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주위를 둘러보라. 사회는 실제를 사회는 실제를 고도로 가공 처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는 우리 선조들이 진화해온 세상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상점들에는 옷을 팔기 위해 엉덩이와 가슴이 부각된 마네킹을 전시한다. SNS는 짧은 시간 안에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본 적 없는 좋아요를 주고 칭찬을 해준다. 온라인 포르노그래피는 현실 세계에서는 묘사하기 불가능한 자극적인 장면들을 한데 이어붙인다. 광고는 조명과 화장 기술, 포토샵 편집 기술을 조합해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인형 같은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현대 세계의 초정 상자극이다. 이것들은 모습을 극도로 과정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풀어헤쳐 과도한 쇼핑 습관, SNS 습관, 포르노그래피 습관, 식습관으로 우리를 이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자극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다. 보상은 더 농축되고 자극은 더 유혹적인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정푸드는 자연식품보다 칼로리가 더 농축되고, 독주는 맥주보다 알코올이 더 많이 농축되고, 비디오 게임은 보드게임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의 것과 비교해 이렇게 쾌락이 단단히 들어찬 경험은 정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조상들의 뇌를 가지고서 그들이 한 번도 맞닥뜨린 적이 없는 유혹의 직면에 살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정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습관을 초정상자극으로 변형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습관은 더욱 유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갈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모든 습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 즉 도파민 분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